오늘의 이야기. 현주야, 인사말이라고 적어보자. 인사말? 인사말? 현주야, 인사말이라고 써야지. 존대와 말을 합쳐 만든 말은 존댓말이라고 적는데 왜 인사와 말을 합쳐 만든 말은 인사말이 아니고 인사말인가요? 존댓말은 그러니까 존대하고 말을 합쳐 만들었는데 시옷을 받침으로 더 적었죠.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말과 말 사이에 시옷을 넣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사이시옷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존댓말과 인사말의 표기가 다르냐? 똑같이 뒤에 말이 붙었는데 존대 뒤에 또 인사 뒤에 근데 그러니까 말이 붙었는데 둘이 다른 것은 이 규범적인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전에서 발음을 찾아볼까요? 존댓말, 존댓말, 인사말, 인사말. 존댓말과 인사말의 발음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존댓말은 우리가 존댓말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대가 아니라 된이라고 해서 니은, 그러니까 느 소리가 더 들어가죠. 이 느가 더 들어간 게 사이시옷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을 적도록 한 거예요. 인사말은 우리가 인사말로 발음했죠. 예. 그래서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예. 그래서 산이 아니라 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사이시옷 없이 적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사말로 이제 발음하고 조금 전에도 인사말로 발음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해서 인사말로 적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표준 발음이 이제 인사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말로 적는 거죠. 네. 왜 인사말인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이게 좀 한국에서 좀 어려운 표기에 속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넣으면 어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넣지 않으면 어색해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은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에서 언제 사이시옷을 적을지 이제 자세하게 규정을 해놔두었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조건이 4가지예요. 이 조건에 모두 맞아야지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어요. 조건이 4가지나 돼요? 어렵겠네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이시옷을 언제 적을지 이해하려면 필요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먼저 이제 조건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특정한 소리가 나야 해요. 그리고 둘째, 여기도 좀 다소 모호한 표현이지만 단어로서의 뜻을 가진 2개의 말이 합쳐진 말이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 한자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끼리 합쳐지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온 말인 외려, 이게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다만 여기에는 이제 몇 개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마지막으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해요. 즉, 받침이 없어야 해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4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특정한 소리가 나야 한다는 조건을 보죠. 자, 그에 앞서 먼저 단어 맞추기를 해볼까요? 자, 내가 문제 낼게요. 자, 집이 두 집이 있어요. 위에 있는 집 말고 아래에 있는 집은 뭐라고 하죠? 아랫집? 예. 앞에 있는 집 말고 문. 앞에 있는 문 있잖아요. 그거 말고 뒤에 있는 문은 뒷문.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무의 가지에 달린 잎. 네. 잎은 뭐라고 그러죠? 나뭇잎. 예. 지금 이제 문제로 3개 풀었잖아요. 이 세 단어가 특정한 소리가 나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3개 냈는데 이 특정한 소리는 이 3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여야 돼요. 이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그 앞에서 느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느느 이렇게 소리가 덧나야 해요. 자, 먼저 아까 문제 풀었던 아랫집 보죠. 발음이 아랫집이죠. 아래라는 말하고 집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런데 뒷말인 집이 된소리로 발음이 돼서 집 이렇게 발음이 됐죠. 자, 왜 된소리가 날까?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된소리가 나는 조건 중에서 있는 게 뭐냐? 앞말이 그, 드, 부로 발음이 될 때, 그 뒤에 오는 거는 무조건 된소리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은 아까 봤던 것처럼 받침에다 시옷으로 적잖아요. 시옷이, 그러니까 이 받침의 시옷은 소리가 날 때, 받침에서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이제 드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이시옷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받침에서 드로 소리 나니까 뒷말이 된 소리가 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사이시옷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아랫이 되니까 그 영향으로 뒤에 오는 발음이 찝 이렇게 발음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야 한다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느냐? 앞말에 사이시옷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아랫집 이렇게 발음할 때는 들을 발음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규범적인 발음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랫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집 이렇게 보통 발음하기도 하고, 아랫집, 그러니까 드 소리를 넣어서 아랫집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집 또는 아랫집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다 허용이 돼요. 네. 뒷말이 된 소리로 나는 것은 앞말에 사이시옷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뒷말이 된 소리로 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사 소리가.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 소리였다가 된 소리로 바뀌어야 해요. 그러려면 첫 소리가 예사 소리여야 되는 거지. 한국어에 예사 소리, 된 소리, 그리고 거센 소리 이렇게 3개 구분되죠. 평음, 경음, 격음이라고 하고. 이거 발음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된 소리나 거센 소리는 뭐 이미 된 소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센 소리도 된 소리로 바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면 특정한 소리가 나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가 않게 돼요. 예사 소리만 이제 된 소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뭐냐면 뒤쪽, 위층 이런 거 같은 말들은 뒤에 쪽, 층이라고 해서 이제 된 소리, 그러니까 쪽은 된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층은 거센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예사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사이시옷을 적어주지 않아요. 뒷말이 din 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뒷말이 된 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느 소리가 덧나야 한다. 아까 문제 풀었던 뒷문이 그런 예죠. 뒷문, 그러니까 뒤하고 문이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딘이라고 뒤라고 하자. 앞말을 딘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받침에 느 소리가 더 들어갔어요. 왜 느 소리가 더 들어갔냐? 그러니까 딘 이렇게 느 소리가 더 들어갔느냐? 한국어에서는 뒤에 느, 무,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런 거로 적는 소리가 오면은 그 영향으로 앞말 받침에 있는 드가 느로 소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왜 딘이라고 되느냐? 받침에 드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드가 있던 것이 느로 소리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이 받침에 드가 뭐냐? 사이효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침에서 느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효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문도 우리가 딘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사이효를 넣어서 적어요. 이 사이효이 있던 건데 뒤에 오는 소리 때문에 느로 소리가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볼까요?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이때는 느 소리가 덧나야 한다 이거예요. 나뭇잎이 예죠. 자, 나뭇잎이라는 말은 나무하고 잎 이렇게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발음은 나뭇잎이 나요. 앞에 그러니까 입에서 첫 소리로 느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말 나무에서 받침으로 나문 이렇게 해서 느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느 소리가 더 덧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잎이 립으로 소리가 바뀌는 거 이것은 이제 사이쇼과 관계가 없는 현상이죠. 네, 느 점가 현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느 첨가 현상이죠. 뭐 니은 첨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말이 합쳐진 말에서 그 뒷말 이모음 앞에서 첫 소리로 그러니까 느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죠. 이 현상으로 그러니까 느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앞서 보았던 두 번째 조건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뒷말에 그 니은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말의 첫 소리가 느가 되는 거니까 그 영향으로 자연히 앞에 있는 사이시옷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드가 느로 발음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로 발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뭇잎도 사이시어 때문에 소리가 바뀌는 거네요. 느 점가가 같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느 소리가 덧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세 가지 특정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소리들이 뭐냐면 사이시옷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발음들이에요. 사이시옷이 있다. 사이시옷이 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소리가 날 때 그때 사이시옷을 적는다.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을 적는 거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지만 왜 그런 발음이 나느냐? 사이시옷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 단어로서의 뜻을 가진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말이어야 한다. 이거로 넘어가 보죠. 그 단어로서의 뜻을 가진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되도록이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피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 조건이 뭐냐면 이것은 합성어에서 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말이 합쳐질 때만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서 두 말이 합쳐지는 게 합성어 외에도 우리가 이제 파생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접사라고 하죠. 자기 혼자 쓰이지는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은 파생어라고 해요. 그런데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합성어가 아니니까. 자, 달림이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 네. 그것을 이제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높여서 말할 때 그때 이제 달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면 해를 높여 말하면 뭐라고 할까?
해님이요. 해님. 네. 예. 우리가 해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흔히 이제 해님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해님이라고는? 아니에요. 아, 이게 동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음을 이제 해님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발음하고, 그러니까 해님에서 해하고 님인데 네. 헨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헨님 이렇게 해서 그 니은 소리가 더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사이시옷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특정한 소리가 나야 된다는 조건에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님, 아까 발음한 대로 해님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적는 것도 해님이라고 적고. 왜냐하면 님이 한국에서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님이 접사로 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네. 접사잖아요. 그러니까 접사니까 해님은 파생어예요. 여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파생어에는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님으로 발음해야 되고, 적을 때도 해님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기준 넘어가 볼까요? 한자어끼리 합쳐지거나 외래어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를 봐야 될, 를 볼까요? 자, 먼저 세 단어 읽어볼까요? 네. 문제점, 사기죄, 피복과. 예, 사기죄, 아, 사기죄, 죄, 죄. 예, 문제점, 사기죄, 피부과.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도 보면은 문제점은 문제하고 점, 뭐 이런 점 이럴 때 쓰잖아요. 그 점, 그 다음에 사기하고 죄, 그 다음에 피부하고 과. 피부에 대해서 이제 하는 병원이 이제 피부과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발음했던 것처럼 된소리로 뒷말이 발음이 돼요. 그리고 합성어야. 죄, 그러니까 점, 죄, 과 이런 것들이 다 단어로서의 뜻을 가진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끼리 합쳐진 단어라는 거죠.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 사기죄, 피부과 이렇게 된소리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사이시옷을 적어주질 않아요. 다만 이제 두 글자짜리 한자어 중에서 이게 이제 그 한글 맞춤법에서 6개는 인정을 해줬었어요.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요 6개. 요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게 익숙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외로 사이시옷을 넣어줬어요. 특히 이제 숫자, 횟수는 뭔 말인지 알죠? 기억이 안 나요. 아, 횟수 몇 번 했느냐, 횟수. 그럴 때 그다음에 숫자는 뭐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숫자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주 쓰는 편이고, 그래서 그 6개가 예외인데 그 다음 단어들 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개수, 대가, 초점, 이점, 화병 이렇게 읽기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개수, 대가, 초점, 이점, 화병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흔히 사이시옷을 넣어서 적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요 단어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한자어예요. 위에 제시한 6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돼요. 발음만 된소리로 해야 해요. 네. 개수, 대가, 초점, 이점, 합병. 예. 이렇게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핑크 뭔지 알죠? 커피, 그다음에 피자. 이거는 다 이제 외래어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핑크빛 알죠? 커피집. 네, 커피집 알아요? 핑크빛 몰라요? 핑크빛 처음 들어본 적이. 네, 처음. 핑크색. 네. 핑크색 빛을 이제 핑크빛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핑크빛, 커피집, 피자집. 네. 알죠? 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도 이것들은 이제 외래어가 섞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외래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 이제 한자거나 외래어거나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까다롭죠. 요거는 이제 그 글자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어려운 기준이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른 마지막 기준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앞말이 받침이 없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현재 몇 개의 단어 읽어볼까요? 네. 손가락, 보름달, 비빔밥, 눈사람. 예, 손가락, 보름달, 비빔밥, 눈사람. 가락, 달, 밥, 사람 등 그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여기서도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은 사이시옷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앞말에 받침으로 글자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있는 받침에 시옷을 합쳐서 적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글자가 이제 겹받침을 만드는 건데 이 글자 수가 많아지게 돼요. 새로운 글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아직 안 쓰는 글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거로 그렇게 됐어요. 규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은 이것들도 된소리로 하지만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거죠. 자,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개의 예를 놓고 언제 사이시옷을 적는지 다시 생각해 보죠. 합쳐지기 전의 말로 제시할게요. 어떻게 적는지 볼까요? 네. 고춧가루 어떻게 해야 되죠? 시옷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코하고 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콧물. 콧물, 네. 예. 콧물. 예. 콧,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뒤일. 뒷일. 뒷일.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콧물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났고 뒷일 느느 소리가 더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소리가 다 난 거죠. 그리고 모두 단어의 뜻을 가진 말들이 합쳐진 거예요. 앞말은 모음으로 끝나고 한자나 외래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는 거죠. 다음 예를 볼까요? 차이점. 시옷 들어가요?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가죠. 취소값. 안 들어가요. 울음소리. 여기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차이점. 우리가 이제 차이점이라고 발음하죠.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나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모두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의 최소는 한자어예요. 값은 고유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이 이제 최소값이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최소는 한자어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값은 고유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끼리 결합된 건 아니에요. 한자어끼리 합쳐진 건 아니니까 이때는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적어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이렇게 발음하고 사이시옷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울음소리, 이제 울음소리라고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말이 울음. 그래서 그 받침이 있으니까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설명은 들었지만 쉽지는 않네요. 쉽지 않죠. 뭐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거 사이시옷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표기 많이 잘못하는 경우들 많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조건을 이해하면은 이제 그 어떻게 표기할지, 언제 표기할지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사이시옷이 이 또 북한에서는 거의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인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두음 법칙하고 이 사이시옷이 남북이 표기가 크게 다른 사례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